안녕하십니까. 월간국공로 편집국장 이호발입니다. 오늘은 월간국공로 7호로 조합원들이 궁금해할 사항을 안정석 위원장님을 모시고 직접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주요 논점인 내년도 공무원 처우 개선율 권고안이 2.8%에서 3.3%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초 우리 노조 측 제안에서 많이 후퇴된 걸로 아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결정됐냐가 좀 중요하기도 한데요. 좀 전체적인 그 보수위원회 내용을 좀 알면 좀 이해되는 부분이, 일단 이번에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임하는 위원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대외적인 형평성의 문제, 두 번째는 대내적인 형평성 문제, 세 번째는 이행력의 문제인데, 이제 대외적 형평성 문제는 공무원 보수 수준이 현재 민간 1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85.2%인데, 과연 공무원 보수 수준이 이 민간기업 1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몇 프로까지 가는 게 맞는 건지, 얘가 100%인지 90%인지 여기다 명백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공무원 보수 자체가 그때 달라지는 상황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좀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공무원들의 하위직과 상위직 간의 이제 임금 격차 문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 거냐, 또 이 문제가 좀 걸렸었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권고안이 확정이 되면 과연 이게 정부에서 이행력이 생기는 거냐, 이제 이 문제가 크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좀 초창기 논의가 진행됐었고요. 뭐 요율이나 이런 것보다는. 두 번째는 어쨌든 저희가 그렇더라도 이제 저희가 제시한 안이 최초에 7.5% 정액 인상을 요구했죠. 7.5%면 계산해보면 한 28만 6,200원 정도. 이것을 1급부터 9급까지 정액으로 인상을 시키자는 안이었고요. 근데 이 안에 이제 문제점이 생겼던 게, 정액 인상을 하게 되면 그 6급 15호봉 이상, 7급 21호봉 이상, 6급이 16호봉이죠. 16호봉 이상, 7급은 뭐 21호봉 이상. 여기 같은 경우는 평균 인상률에 이제 미치지 못하는 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대안으로 이제 정액 인상 대안으로 나왔던 게, 이제 상하이직 차등 인상 정률로 가되 차등 인상하는 방안이죠. 이게 이제 결국 임금 격차 해소를 이제 그럼 차등으로 하자, 이제 그런 주장이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공무원의 단일 직급제인 교사 문제, 이 문제가 사실상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좀 조건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큰 틀에서 뭐 합의된 게 2.8에서 3.3이긴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2.8을 고집하는 이유는 결국 그렇다고 봐요. 이게 정부가 최초 요구한 2.8에서 3.9%였는데 이제 그보다 하향된 3.3%까지 내려간 이유는 3.3이나 3.9는 저희는 의미 없다고 봤어요. 정부는 2.8인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또 전문가 의견들도 사실상 그 3.5% 이상 인상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노조에서 마지막 요구안이 3.3% 단일안이었는데, 결국 여기에 대한 정부와 노조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2.8에서 3.3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던 과정이고요.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행력을 담보할 거냐, 그 문제는 또 추후에 좀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수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던 성과상여금, 대학생 학자금, 성진시 호봉삭감 문제,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명태퇴직수당 등 현실화 등은 어디서 다루게 되나요? 공무원 보수위원회 규정을 보면 본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고
정책협의회가 있어요. 실무협의회, 정책협의가 실무협의회죠. 이게 크게 이제 세 가지 논의체가 있는데 현재 이제 우리가 그 초과근무 수당 관련해서는 실무협의회에서 지금 다루기로 돼 있죠. 실무협의. 이제 본위원회 같은 경우는 본위원들이 참여하는 본회의고, 이제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본위원 중에 일부가 이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식이고, 실무협의회는 이제 한 단계 이제 급이 낮은 사람들로 별도로 실무협의회를 이제 구성하는 건데,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은 이제 실무협의회에서 뭐 성과 상여금 문제라든지 대학생 학자금 문제라든지 기타 이렇게 명예퇴직 수당까지 이 문제는 실무협의회에서 이제 다루기로 지금 현재 협의가 된 상태고요. 근데 실무협의회는 전문가 넷 그리고 정부 측 정부는 이제 과장급 3에서 4급이니까 과장급 4명, 노조에서 4명 이렇게 4대 4로 실무협의를 구성할 거고요. 그래서 이 실무협의에서 나머지 사안들을 이제 논의를 하긴 할 건데 내용 자체가 만만치가 않아요. 성과 상여금 문제도 그렇고 대학생 학자금 문제도 그렇고 호봉 삭감 문제도 그렇고 이거 자체 하나가 막 하루 이틀 논의해서 지금 해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올해 논의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이제 보장은 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논의 자체가 시작하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한 의미를 좀 뒀으면 좋겠고, 일단 이 중에 뭐 일부 문제는 해결될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가 이렇게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하루아침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올해 10월까지 이제 8월달에 구성을 해서 8월에 구성을 해서 11월 초까지 이제 실무 협의를 할 거고요. 거기 끝나고 나면 이 결과에 대해서 이 본위원회를 열어서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할 건지에 대한 뭐 전반적인 문제가 논의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의 힘으로 보수위원회를 쟁취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가 이제 조합원들한테 컸습니다. 테이블의 협상자로 나서 느꼈던 고충, 테이블의 협상자로 나서면서 느꼈던 고충이 무엇이고 앞으로 무엇을 더 해낼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충은 딱 고충이라면 고충인데 내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정보의 한계예요. 정보의 한계. 이제 공무원 노조에서 가지고 있는 이 보수에 대한 이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더라.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공무원 보수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1% 올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알려면 각 직급별, 호봉별 인원수라든지 아니면 세부적인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 수 있고 하는데 사실상 이건 단점이래죠. 이제 어쨌든 이런 정보들이 많이 부재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죠. 이번 협의할 때도.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료 축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사처를 통해서 받는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인사처 자체도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문제를 느꼈었고 어쨌든 이 부분은 또 어쨌든 우리 노조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어쨌든 큰 틀에서 정보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인사청을 받을 수도 있고 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도 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은 근데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지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강등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중에 이제 우리 공무원 보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이 부분도 이제 올해 좀 논의를 좀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상하이 직급 간 임금 격차를 어느 정도가 합당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내부적인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행령 문제 특히 이제 이행령 문제 같은 이번 같은 경우는 기재부 장관 면담 요청이라든지 이렇게 기재부 이렇게 보수 협의 시 이렇게 노조가 참여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긴 한데 보다 근본적인 보수위원회
위상을 높이는 보다 근본적인 좀 대책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이렇게 보수 수준이나 임금 격차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이 부분도 이제 실무협의회에서 일단 다루기로 했어요.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논의가 되긴 할 건데, 어쨌든 이 문제들을 좀 앞으로 좀 우리가 이 뭐 어떤 사안 하나하나보다는 굉장히 근본적인 기준이라고 되는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수위원회는 어쨌든 결국 뭐 노조 이원 5명이 참여하는 회의인데, 결국 이 5명이 전체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율이죠. 이 처우를 책임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보수위원회가 이렇게 힘들게 임금 교섭기구로서, 우리 이제 노조 입장은 임금 교섭기구인데 정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그걸 인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우리가 노조에서 요구하는 임금 교섭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지게끔 하는 것은 그 보수위원회 참여하는 5명의 힘이 아니고 이건 조합원들의 힘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같이 동참하고 힘을 모아줬을 때 그 보수위원회의 힘이 좀 생길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전에 그래서 7월 17일 집회를 했던 이유도 아마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집회를 했던 거고요. 어쨌든 이 보수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하게끔 우리 조합원들이 많은 그 힘을 좀 보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월간국공로 7호로 안정섭 위원장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국노동조합 정책연구소장 최용조입니다. 정책연구소장이 본 이달의 세상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2019년 7월 11일 경향신문에 실린 김민석 사회문화평론가의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한다는 표현이란 제목의 칼럼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정규직이 되기를 기대하며 학교를 보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비정규직이 지키는 학교 정문을 지나 그들에게 수업을 듣기도 하고 그들이 만든 밥을 먹으며 다시 4대 보험도 보장받지 못하는 보습 학원의 강사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게 아이들이 만나는 평범한 현실입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다시 대학원으로 올라갈수록 그 비정규직 형태는 더욱 다양해집니다. 아무리 간편한 노동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만 학교가 그런 흐름에 반기를 들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 더 슬프기만 합니다. 7월 3일부터 5일까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김민석 평론가는 주변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하는 일은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급식 대란이라는 단어와 함께 분노의 감정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적절한 것일까요? 노동자들의 파업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과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미래 사회는 정규직 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노동자들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들의 노동이 외로워지거나 슬퍼지지 않게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 아이들의 미래를 개선하는 일이라고 김민석 평론가는 전합니다. 여러분은 학교 노동자들의 파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사람과 노동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혼자 잘 먹는 한 끼보다 함께 굶는 한 끼가 아이의 올바른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